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인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9,400달러대를 회복하면서 1시간 동안 2%의 상승률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유명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죠. 알렉스 크루거는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 24시간 기준으로 최대 42%까지 상승을 했다며 이는 하루 기준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상승폭이다. 2011년 5월 10일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에게 감사하다. 시 주석은 진정한 크립토 데드, 즉 아버지다 라고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역대 네 번째로 큰 폭의 상승이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만한 상승률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기나긴 하락증 때문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반기고 있는 현재의 시장 상황이죠. 네, 현재 이번 비트코인의 급작스러운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이 바로 중국의 주석이죠. 시진핑이 블록체인의 도입 가속화를 촉구했다는 것에 의견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미중 무역의 여파로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암호화폐를 선택한 듯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묶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시진핑 블록체인 도입 가속화 촉구, 블록체인은 혁신 촉진의 핵심이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혁신 추진의 핵심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추진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24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블록체인이 혁신, 촉진의 핵심이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블록체인의 기술의 구현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을 핵심 기술의 독립적인 혁신을 위한 중요한 돌파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방향성을 명확히 하며 투자를 늘리고 핵심 기술에 집중하고 블록체인과 산업 혁신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그리고 블록체인 분야에서 중국이 주도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기초 연구를 강화하고 독자적인 이노베이션 또한 강화를 하면서 새로운 블록체인 분야에서 중국이 주도적 지위에 오름으로써 새로운 산업상의 우위성을 획득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언급을 했네요. 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공학원의 전문가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공산당 정치위원회 멤버에게 설명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회의에서 디지털 금융과 IoT, 즉 사물 인터넷이죠. 공급망 관리, 그리고 디지털 자산 거래 등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블록체인과 실물 경제와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라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고 글로벌 발언권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금융 경제 분야로의 응용이라는 부제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영역으로서 금융 경제 등의 분야로의 도입을 촉진하도록 발언을 했습니다. 블록체인과 실물 경제의 긴밀한 통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대출 문제나 은행의 리스크 관리, 금융 섹터의 감독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털 경제 모델 이노베이션을 탐구하면서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경쟁력 있는 안정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언급을 했네요. 네, 주석은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정부 측의 대응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는데 블록체인 기술의 지침서 정비와 규제 강화, 블록체인의 보안 리스크 연구와 분석 강화 등을 진행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네, 한번 중국에서 블록체인에 관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계 대형 마이닝풀 비트코인 TOP의 CEO는 시 주석 발언이 업계 발전 이래 최고의 인정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25일 중국 관영통신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제18차 18차 집단 학습 주제 중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블록체인 육성 중요성 언급 내용을 전한 가운데 이 중국계 대형 마이닝풀 CEO가 웨이보를 통해서 블록체인 발전 이래 최고의 인정이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 이래 최고 인정이자 가장 비중 높은 보도이다. 중국 국가 지도자가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단 학습에서 직접 언급한 발언이며 중국 대표 뉴스 프로그램 신문 연보가 오프닝 5분을 이에 할애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향후 중국과 미국은 법정화폐, 블록체인과 경쟁에서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이와 관련 중국은 우위를 선점하고 이미 다량의 시범적 시도와 성과가 있었다. 반면 달러 디지털화는 원점이고 그나마 민간 부문에서 추진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마저 난항이다. 네 번째로는 위안화 디지털화 가속화로 중국 위안화 주조권을 돌려받고 1대1로 본격화가 된다. 다섯 번째로는 정부, 경제, 교육, 민간 등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전면적인 컨센서스가 형성이 빨라질 것이라. 그리고 비트코인 인지도는 물론 대중인식 또한 개선이 기대될 것으로 보면서 마지막으로는 법정화폐 대비인 비트코인이 여전히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고 향후 대규모 디지털 화폐 결제가 도입되고 점점 더 많은 대중이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대표 암호화폐 초기 투자자이자 리샤오 라이는 중국 SNS 웨이보를 통해서 블록체인 응용 사례와 관련한 상상 대부분이 비웃음을 사고 있지만 하지만 3, 4년 전 컴퓨터 응용 사례를 예상하던 당시를 떠올려보라. 그때도 많은 이들이 회의적으로 봤다.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블록체인으로 인해 세상이 180도 바뀔 것이다.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증권시보에 따르게 되면 또 중국 유명 핀테크 기업 360 금융이 최근 기술위원회를 설립하고 핀테크 분야 블록체인 응용 기본 로드맵을 또한 작성을 했습니다. 상하이 청산소 저울룽팡 대표 또한 펑파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블록체인을 지속 연구를 해왔고 2, 3년 전 블록체인 기반의 채권 등록 테스트를 이렇게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저우 대표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해서 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말을 했는데요. 앞서 24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산당 중앙정치국 제18차 집단학습을 주재하면서 블록체인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죠. 네, 중국의 변호사 또한 중국 법원이 비트코인 금융 속성을 첫 번째로 인정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미디어 비스제에 따르게 되면 최근 비트코인 담보대출과 관련한 재판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우창구 인민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사건이 담당하는 이 변호사가 이는 비트코인의 금융 속성이 중국에서 처음 인정받은 사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번 시진핑 발언 이후에 중국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관한 언급들이 갑작스럽게 쏟아져 나왔는데요. 미중 무역의 가속화 이후 인민은행이 정부 발행의 디지털 화폐이죠. CBDC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시민들에게 비트코인 홍보 컨텐츠를 올리고 알리고 역사를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거래를 아직까지는 풀지 않아서 명확한 스탠스를 알 수 없었는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발언으로 인해 확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의 전면 금지도 조만간은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국이 암호화폐는 필요 없는 것이다 라는 기조가 작년에만 해도 굉장히 팽배를 했었죠. 중국이 이러한 발언을 할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국도 현재 알고 있겠죠. 미국 내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이러다가는 이제 급성장하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는데 과연 미국이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소식이 더욱더 나왔습니다. 최근 벡트의 선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많이 접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나왔는데요. 기록적인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벡트가 기록적인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1179건의 계약을 이뤄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약 7,500달러대에서 이제 1만 달러로 2,500달러가 움직인 데 이어서 뉴욕증권 거래소 모 회사가 운영하는 규제된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죠. 벡트의 일일 거래량이 1,179건의 계약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네, 벡트에 대한 각 계약은 1BTC에 해당하므로 1179건은 하루에 1179BTC 또는 1179만 달러 하나로 약 138억 원의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위 거래량은 24일 폭락시 기록한 579BTC보다 배 이상의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죠.
네, 벡트는 성장하고 있고 결국 인가된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로서는 거래소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게 됩니다. 네, 한편 비트맥스는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숏 포지션 투자자분들이 청산이 됐고 1일 거래량은 벡트 1일 거래량의 50배 이상 많았다고 하네요. 네, 벡트의 선물 거래량이 더욱 높아졌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벡트의 경우 현금 거래가 아닌 비트코인, 현물 거래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유동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번 중국 시진핑의 발언으로 인해서 규제로 인해 참고 있었던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기관들의 유입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와 더불어 비트코인이 연말 2만 달러에 갈 것이라고 언급을 했던 노보그라츠 형님께서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하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 디지털의 CEO죠. 노보그라츠가 비트코인 펀드 출시를 시사했습니다. 네, 미국 암호화폐 전문 상업은행 갤럭시 디지털의 CEO이자 저명한 투자자죠. 마이클 노보그라츠가 24일 미국 CNBC에 출연하여서 비트코인 펀드 출시를 시사했습니다. 네, 노보그라츠는 새로운 펀드를 제공하여서 사람들이 쉽게 비트코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펀드 내용에 대해서는 커스터디 서비스나 가격에 관한 서포트를 제공하고 싶다며 코인베이스에 계정을 만들지 않아도 비트코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정보통의 말을 인용해서 갤럭시 디지털의 디지털 자산 운용 부분인 갤럭시 디지털 에셋 매니지먼트가 두 종류의 펀드를 11월에 출시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적격 투자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소식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8% 정도 상승을 하면서 1070만원대, 그리고 이더리움이 6% 상승하며 21만원대, 리플 XRP가 2.3% 상승을 하면서 341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9위에 위치하고 있는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도 15% 상승하면서 15만 9천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3% 정도 상승한 매우 강력한 68.2%로 암호화폐의 높은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네요. 네, 매일같이 나오는 소식이 있죠. 오늘은 리브라에 관한 소식은 나오지 않았지만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에 게재했던 XRP 유동성 지수를 야후 파이낸스에도 추가했다는 소식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에 게재했던 XRP 유동성 지수를 야후 파이낸스에도 추가했다.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 나스닥이 게재 중인 XRP 유동성 지수, XRP LX가 24일부터 미국 야후 파이낸스에도 게재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야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지수를 게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XRP LX 지수가 게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XRP LX는 암호화폐 데이터 사이트 BNC가 제공하는 지수인데요. 나스닥의 지수 플랫폼 GIDS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BNC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나스닥에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XRP LX는 나스닥에 추가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지수와 동일하며 거래량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의 가격에서 생성된 인덱스로 올바른 통화 가격의 데이터로서 기관 투자자에게 활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리플 XRP의 유동성 지수가 야후 파이낸스에도 추가된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되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도 눈에 익게 하여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갈 수 있게 만들겠죠. 리플 XRP에 관한 호재들은 정말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할 때 XRP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역시 리플이다, 역시 리또 속이다, 이러한 말들이 다시금 나오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2017년 말 2018년 초의 모습과 같이 다른 코인들 모두 하락을 면치 못할 때 혼자 달나라로 여행가는 리플 XRP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오랜만에 트론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입만 살아있는 저스틴 선이 다음 주 1000억 달러 규모의 거대 기업과 파트너십이 예정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대 기업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워렌 버핏과의 오찬 때처럼 기대감을 조성하는 걸까요?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론의 CEO죠. 저스틴 선이 다음 주 1000억 달러 규모의 거대 기업과 파트너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스틴 선은 트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거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게 될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트론의 CEO인 저스틴 선은 트위터를 통해서 1000억 달러 규모의 대기업 파트너십 발표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거의 없는 메시지를 알렸습니다. 네, 그의 과도한 마케팅 정신이 다시 발휘되는 듯 하다라고 이 기자도 적었는데, 이번에 저스틴 선은 트론이 1000억 달러 정도로 평가될 것으로 보이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다 말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추측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트위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트론은 다음 주에 1000억 달러 규모의 거대 기업과 협력할 것이다. 그것은 트론뿐만 아니라 비트토렌토, 윙크를 포함한 모든 TRC 10 그리고 20 토큰의 혜택을 줄 것이다. BTT와 WIN, 트론 뎁과 토큰을 수십억 고객에게 폭넓게 보급한다. 예측해봐 라면서 네, 이렇게 마지막에 TBA make a guess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죠. 네, 기사에서 나오듯이 지금 그의 과도한 마케팅 정신이 다시 발휘되는 듯 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이제 저스틴 선은 뻥스틴 선, 저스틴 뻥이라고 불릴 만큼 주둥이만 살아있는 인물로 낙인이 찍혀버렸는데요. 네, 일단은 워렌 버핏과의 오찬을 다시 잡는다고 얘기를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별다른 소식이 없죠. 워렌 버핏과 얘기가 다시 된 것도 맞는지도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네요. 과연 이번에는 믿을 만한 내용인지 확정된 내용이 나와야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TRC20 기반의 USDT 유통량이 6.3억 개가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트론스캣에 따르게 되면 트론 네트워크의 토큰 발행 표준 TRC20 기반 USDT 유통량이 6억 3천만 개를 돌파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결제 수단으로 지금 테더의 인기가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이용이 급감하고 있다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테더가 결제 수단으로도 인기가 향상되는 것 같다.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코인페이먼트에서 테더의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약 30배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 거래량은 240만 유저가 이용하는 이 결제 시스템에서 모든 거래량의 약 30%를 차지하면서 비트코인을 앞지를 기세라고 합니다. 네, 또한 이전까지 결제 거래량 2위를 기록하고 있던 이더리움은 테더에게 그 위치를 양보하고까지 있다고 하는데, 2018년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가 80%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그 비율이 60% 가까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네, 코인페이먼트에 따르게 되면 이전까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을 받고 그 후에 테더에게 환금을 해주는 업체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직접 테더를 접수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의 변동성이나 환전 수수료,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업체의 결여 등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이더리움의 CEO죠. 비탈릭 부테린이 서베이 응답자 60%가 해킹 복구를 위해서 롤백해서는 안 된다 언급을 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26일 트위터에서 인기 스마트 컨트랙트 월렛이 해킹을 당했다 가정을 한번 해보자. 도난당한 자금은 롤백으로 절대 복구할 수 있는데 롤백으로 복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당신은 이더리움을 얼마나 예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투표를 게시했습니다. 26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개입이 절대 없어야 된다가 62%로 압도적인 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총 투표수는 1만 2천 표 정도로 굉장히 신빙성 있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폴란드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규 파트너사와 법정화폐 입출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파이네스 매그네이츠에 따르게 되면 폴란드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비트베이가 기존 파트너사와의 계약 종료에 따라서 글로벌 지급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먼트 테크놀로지와 협력 관계를 맺으며 폴란드 지워티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입금 서비스는 바로 지원되며 출금 서비스는 28일부터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에터니티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 메인넷 리마 5.0 버전을 공개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버전에는 에터니티의 자체 개발 기계어인 FATE를 도입하며 스테이트 채널이란 이제 일부 기능 통합 처리하기 위해서 독립체 간의 상호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스테이트 채널을 개선했다고 하네요. 네, 이를 통해서 에터니티는 개발자들이 더 쉽고 안전한 코딩, 그리고 더 빠른 트랜잭션, 더 작은 크기의 코드 작성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고 캐피털이 1.1억 알고랜드 기반 프로젝트에 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알고랜드 산하 투자회사 알고 캐피털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 알고의 보유량 및 펀드 출자자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알고 캐피털은 LP들로부터 1억 1186만 7820 알고를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알고 캐피털은 이제 펀딩된 알고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알고 네트워크 기반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고, 이어서 커뮤니티 기반의 투명성과 개방성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네, 뉴욕 증시 상장에 중국 블록체인 테마주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네, 26일 새벽 이제 한국 시간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상승한 가운데 중과이구, 즉 중국 개념주 블록체인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중국 주석 시진핑의 발언 영향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보다 29포인트 오른 53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에서 중립 단계로 회복을 했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소식이죠. 이는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 소폭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대폭 개선됐음을 의미하게 되는데,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3 정도면 암호화폐 시장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신중을 기해서 투자하기 굉장히 좋다,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11월 달이 오기 전에는 그래도 70, 60, 70 정도는 찍고 11월을 시작했으면 참 산뜻한 출발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장이 지속된다면 충분히 기대해도 좋은 수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현재 2.3% 오른 341.27원입니다.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2.65원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승에 끝나지 않고 정말 불장으로 가는 초입 단계이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리플 XRP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인내의 코인으로 지금 찍혔죠. 저스틴선이 뻥스틴선으로 찍힌 것 같이 리플 XRP도 리또속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너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자, 지금 이러고 계실 텐데, 2017년 말 2018년 초에 보여줬던 리플 XRP의 역주행이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